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첫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열렸습니다. 광화문에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40주기 추도식이 서울과 경북 구미에서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공과 논란과 함께 보수 진영의 갈등도 표출됐습니다. 어제 저녁 김해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체 이상으로 회항했습니다. 승객들은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40여 분 동안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6개월간의 월드투어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행인 입장을 악용한 신종 암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주말마다 도심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첫 주말, 둘로 갈라진 거리의 목소리는 오늘도 여전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선 조 전 장관의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여의도와 서초동에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그럼 지금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여의도 현장을 먼저 연결합니다. 이유민 기자, 집회가 시작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참가자들은 현재 국회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긴 행렬이 이어져 있는데요. 저마다 손에 촛불과 태극기가 그려진 손팻말을 들고 자유한국당 당사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밤이 되면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데요.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은 늦은 시각까지 행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시작된 집회는 벌써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뒤 처음으로 맞는 주말입니다. 여의대로 전경련 건물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7개 차선 약 7에서 800m를 대부분 채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여의도에서 열리는 집회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늘도 국회가 공수처를 설치하는 등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내란 음모 계엄령 문건에 대한 특검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도 오후 6시부터 시민참여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초역에서 교대역 사이 2개 차로를 메웠는데요. 역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면서 구속된 정경심 교수를 석방하라는 구호도 외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 135개 부대 7,30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유민 기자였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보수단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문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는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정권 규탄 집회와 철야 기도회가 열렸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이 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습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정경심 교수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도 구속돼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치엔 반대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엔 청와대가 있는 효자동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150차례 넘게 주말 태극기 집회를 이어간 우리공화당과 석방운동본부 측은 오늘 낮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친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늦게 광화문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어젯밤에는 정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범국민투쟁본부가 3차 투쟁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 공수처법 폐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늘 새벽까지 철야 기도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집회까지 참석한 것은 헌정 파괴 전문가임을 자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조국을 앞세워 헌정 파괴를 자행해온 민주당이 야당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입막음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과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에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지도부 등 보수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한국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서울 현충원 추도식. 둘째 딸 박근영 씨를 비롯해 보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국당 투톱도 나란히 모습을 보였는데 새누리당 이후 한국당 지도부의 추도식 참석은 4년 만입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조원진 공동대표 등 보수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최근 보수통합 논의와 맞물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추도식 중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짜 뉴스에 속아서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것이 사실입니다. 위대한 혁명가시여,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일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박근영 씨가 나서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황교안, 조원진 대표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추도사를 하지 않은 황 대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역할 분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하는 게 적절치 않네요. 구미 추도식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처음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늘 정의롭지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앞으로 전진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은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몫이라고 했는데 보수단체 회원들이 항의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죠. 정부가 농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제도이고 기존의 쌀 직불금제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조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식량 주권의 상징인 쌀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의 면적에 비례해 일정한 수입을 제공하는 고정형과 쌀 목표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입을 보전하는 변동형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는 소규모 농민에게 불리한 데다 쌀에만 지원이 너무 치우쳐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농작물 다양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대농들만 좀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현저하게 전 소농들에게 조금 더 주자는 이야기죠. 축산의 초지 같은 데는 직불금이 나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직불금 적용 대상을 농작물 전체로 확대합니다. 소규모 농가일수록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벼농사 위주였던 지원의 다변화에 농업 체질 개선을 유도합니다. 특히 공익형 직불금은 WTO에서 감축해야 하는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앞으로의 통상 문제를 돌파할 해법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직불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국회 파행으로 1년째 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관련 예산을 올해 2배 수준으로 크게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가 올해 초 강남의 한 빌딩을 매각한 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역시 빌딩 매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한 빌딩. 지난 1988년 이 빌딩을 매입한 최순실 씨는 올해 초 수감된 상태에서 100억 원대에 매각했습니다. 검찰이 최 씨의 이 빌딩 매각 대금 행방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매각 직후 최 씨가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역시 매각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은 어제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 빌딩 매각 전후 정 씨의 행적과 연락을 나눈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감된 최 씨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수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수술 뒤 건강을 회복 중인 정 씨의 병실에 막무가내로 들어왔다며 정 씨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하는 등 위법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병실 위치를 확인했고 정 씨 측 변호사가 참여한 채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응한 건데요.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윤 씨는 이춘재가 이제라도 자백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오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모 씨는 오후 1시 반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면담과 정식 조사를 각각 한 차례씩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정식 조사 전 윤 씨는 화성 연쇄살인을 자백한 이춘재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이춘재에게 고맙다고 생각한다며 이 씨가 자백을 안 했다면 내 사건도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또 30년 전 언론사들이 기사를 잘못 내서 20년을 옥살이했다며 그때 언론사들은 뭐 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30년 전 범인으로 잡혀 조사를 받은 경위와 조사 과정 등을 물었습니다. 윤 씨는 30년 전 2심 재판부터 줄곧 강압 수사 때문에 하지 않은 일을 자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내 한두 번 생각하고 이것도 안 줬다. 그럼 그래서 누가 몇 대 때렸어. 경찰은 윤 씨의 과거 수사 내용과 현재 진술을 토대로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이춘재는 그림을 그릴 정도로 범행 장소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고 범인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재심 준비에 필요한 수사 기록 일부를 경찰에서 받은 윤 씨 측은 과거 체포 과정 등이 담긴 기록의 추가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더 진행되면 공개할 수 있는 기록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연태입니다. 어제 저녁 김해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체 이상으로 회항했습니다. 승객들은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회항하는 40여 분 동안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김해를 출발해 김포로 가던 제주항공 여객기. 이륙 20분쯤 뒤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실내등이 꺼지면서 비상탈출에 대비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비상탈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땐 우왕좌왕하시면 안 되고 모든 짐 다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짐. 승객 182명은 40분 넘게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짐을 다 버리시고 구두를 버리시고 막 엎드리시라면서 막 이러고 막 그때부터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싶대요. 김해로 회항에 무사히 착륙했지만 승객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륙도 1시간 20분 정도 늦어져 기체에서 대기했다며 항공사 측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운항했다는 겁니다. 특히 회항한 여객기 기종은 보잉 737NG 계열로 동체 균열 문제 때문에 최근 국토부가 검사까지 한 기종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제주항공은 이번엔 자동 조종장치 문제로 동체 균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낮 경부고속도로에선 버스 간 추돌 사고로 소방공무원 2명 등 5명이 다쳤습니다.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다친 사람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북촌 한옥마을 인근 한옥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로 소방서 추산 3,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남 목포에선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승객 16명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경찰은 관리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 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변호인 통해가지고 의혹 전면 부인하셨는데 관련 증거 어떤 겁니까? 지난 23일 새벽 미국에서 귀국한 김 전 회장이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지 사흘 만입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지난해 1월엔 자신의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실상 해외 도피라고 보고 경찰이 지난해 5월 기소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가 잠정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여권 무효화, 인터폴 수배에 이어 지난 7월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자 김 전 회장이 귀국했고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그동안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귀국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부의 사용 중단 권고 사흘 만에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GS25와 CU에 이어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까지 오늘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신규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차정인 기자입니다. 한 점원이 전자담배 진열대에서 일부 제품을 꺼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깁니다. 국내 9,5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오늘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4개 품목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단 대상 품목은 듀얼랩스의 트로피칼, 딜라이트, 크리스프 3종과 KT&G의 시드 쿤드라 1종입니다. 본사 지침에 따라서 사용 중단 권고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또 고객에게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해당 액상 전자담배를 이동 조치시켰습니다. 편의점 이마트24도 같은 제품 4종에 대한 신규 공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은 다만 남아있는 재고는 소진될 때까지 판매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수요일 중증 폐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발표 다음 날 편의점 GS25가 판매를 중단했고 어제는 CU도 추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편의점 매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업체가 조치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유해성 분석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 분석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도 빨리 조속히 마무리해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향후 정부의 성분 검증과 관련 방침이 확정되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폐쇄적인 이슬람 국가들마저 매료시킨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마지막 순서 서울 공연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티켓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동행인 입장 제도를 악용한 신종 암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키며 새로운 한류의 물결을 만들어낸 방탄소년단 BTS. 장작 6개월에 걸친 월드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국내 콘서트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연 시작이 한참 남았지만 기다리는 팬들로 북적입니다. 피를 튀길 정도로 표 구하기가 어렵다 해서 일명 피켓팅이라 불립니다. 티켓 구해서 어때요? 기분 좋아요! 이번 공연에는 본인 티켓 외에도 한 매를 더 구입해서 동행인에게 주고 함께 입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동행인 티켓 제도가 암표 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 동행인 입장을 시켜주겠다고 접촉한 뒤 계좌이체로 티켓 거래금만 받고 연락을 끊는 겁니다. 진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돈 가지고 사람 마음을 이용하니까 부모님의 눈치도 보이고 마음이 슬펐던 것 같아요.
일반 표 거래는 보통 티켓과 신분증을 양도해야 하지만 동행인 거래는 신분증 양도 없이 표를 산 사람과 당일 입장이 가능해 훨씬 거래가 활발한 겁니다. 기획사 측은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해 동행인도 현장서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입장. 하지만 예매 내역도 없는 동행인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암표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일부 팬들은 동행인 신분증 확인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동행을 데리고 왔는데 저만 티켓 주인인 저만 검사를 하고 동행인은 아무 검사도 하지 않았고 표 한 장에 400만 원을 넘기도 한다는데 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부모들도 불안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 동거래를 하고 또 함께 입장을 하는 그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한순간이라도 스타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 이를 악용한 동행인 티켓 사기를 막을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이 3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산은 오늘 4차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혈전 끝에 대역전극을 펼치며 키움을 꺾고 4연승을 거뒀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연장 10회 마운드에 선 두산 노장 투수 배영수가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두산이 3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라서는 순간입니다. 한국 시리즈 내내 두산의 집중력은 놀라웠습니다. 8대4로 뒤졌던 5회 두산의 대역전극이 시작됐습니다. 선두타자 국혜성이 2루타로 문을 열고 나가자 계속해서 안타가 터져 나왔습니다. 점수는 한 점 차. 베테랑 오재원이 좌중간에 떨어지는 깊숙한 타구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9회 말 키움의 동점을 허용하며 연장으로 이어졌지만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연장 10회 오재일의 결승타로 다시 역전에 성공한 두산. 오재일은 김재환의 쐐기타에 홈까지 밟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4승으로 끝날지 몰랐는데 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화끈하게 이긴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날 1위를 확정지은 두산은 한국 시리즈에서도 4연승의 완승을 거두며 3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수들이 자존심인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꼭 우승을 하자. 선수들끼리 너무 잘 뭉쳤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이번 시즌 두산의 통합 우승으로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제21호 태풍 부알로이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진 일본에서 최소 10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NHK 방송은 일본 지바현과 후쿠시마 현에 폭우에 따른 인명피해가 집중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바현의 경우 어제 저녁까지 12시간 강수량이 최고 283.5mm를 기록하는 등 평년 10월 한 달간의 강수량을 웃도는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주택가로 급속히 번지면서 주민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대피 지역에는 전력 공급마저 끊기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센타 클라리타 산불 피해 현장을 최동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집니다. 솟구치는 화염은 순식간에 주택을 집어삼킵니다. 남캘리포니아에 발생한 대형 산불이 번지면서 주택 만여 채를 위협하고 있고 주민 4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Just lit up. But I don't know if anybody's up there. I don't know. They're helping or putting out the fire. I don't know. I can see the whole structure's on fire. 불볕 더위와 함께 최대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어 산불이 인근 주택가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북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포도주 산지인 소노마 지역의 산불도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달하는 9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태웠고 주택 50여 채가 전소했으며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고속도로는 폐쇄됐고 학교도 하루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It's not a decision that we take lightly. We stand by the recent public safety power shutoff we did. 전력 회사들은 송전탑에서 발화 위험이 크다며 광범위한 지역의 전력 공급을 차단해
주민들은 산불과 강제 단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센타클라리타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네, 홍콩 사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직업을 가리지 않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의회 선거에서도 민주파와 친중파 간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콩 현재가 있는 안양봉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안 특파원, 오늘은 평화 시위가 열리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 집회입니다. 2시간 전부터 만여 명이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달은 무장경찰이 병원에 난입했던 문제 때문인데요. 이달 초 경찰이 쏜 총탄에 관통상을 입은 14살 청소년을 수술하던 병원에 경찰이 체포를 이유로 난입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임신부가 치료받던 산부인과에도 경찰이 들이닥치기도 했는데요. 의료인들은 이에 항의하며 의료권 보장과 환자 인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콩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어진 데는 평화적인 시위까지 무차별 진압한 경찰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지 국제사회의 우려도 큰데요. 일단 한 달 뒤에 열리는 의회 선거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홍콩은 우리의 국회격인 입법회와 지방의회인 구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달 24일 이 구의회 선거가 열리는데요. 18개 구에서 452명을 뽑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명함 나눠주기 같은 부분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 벌써 선거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민주파와 친중파 간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구의원은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격인 입법위원회도 출마할 수 있고 또 행정장관 선거인단에도 117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또 모레 월요일부터는 중국 공산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중국이 홍콩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캐리람 행정장관의 거취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서 이 회의도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봉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정신질환은 국민 4명 중 1명이 겪어볼 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좋지 않죠. 이 부정적 편견을 깨기 위해 오늘 정신질환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침대가 거리에 나왔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정신질환자와 참가자들이 침대를 따라 행진합니다. 병원과 집에서 벗어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정신질환자임을 당당히 밝힙니다. 1993년 캐나다에서 시작된 정신질환자들의 축제 매드프라이드가 오늘 서울에서도 열렸습니다. 저희는 서울 매드프라이드를 축하합니다. 행사를 기획한 박모구 씨 역시 조현병 환자입니다.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고 정신장애인 등록을 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정신질환이 알려지면 사회로부터 차별과 억압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주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까지 분명한 낙인의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첫 행사인 만큼 모든 시선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가자들은 가면을 썼습니다. 행진을 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다 약간 얼굴을 가리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라고 들어서 저희도.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을 경험해본 사람은 4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이 직업 제한 사유가 되고 막말의 도구로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최근 중남미 곳곳에서도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또 개표 조작 논란 등으로 촉발된 이 시위들의 이면에는 소득 양극화와 부패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 도심에 수만 명의 시민들과 경찰이 돌과 물대포로 맞섭니다. 비상사태 선포 8일째, 대통령이 복지 개선안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19명이 숨지고 이 중 5명은 진압 과정에서 숨졌다는 인권단체의 발표에 시위는 격렬해졌습니다. 시위는 지하철 요금 30배속, 우리 돈 50원 인상에서 촉발됐습니다. 시위 시민들은 이번 시위를 지하철 요금 30배속 인상 때문이 아니라 30년간 국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위 부자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39배에 달하는 양극화에다 임금보다 전기와 가스 등의 생활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자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Qué ocurre en la realidad? Nosotros estamos marchando pacíficamente porque por cambiar el futuro. 칠레와 인접한 볼리비아에서는 국민투표에 반대해도 4선에 도전한 모랄레스 현 대통령이 대선 당선을 선언하자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개표 조작 논란에 시위와 방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유국 에콰도르에서도 유류 보조금 폐지로 기름값이 2배로 뛰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 금융과 맞물린 긴축 정책과 가파른 물가 상승 속에 아르헨티나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 선거 결과 민심은 정부의 등을 돌려 좌파 야당의 낙승이 예상되면서 중남미 정치 경제 지형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주말 스포츠 뉴스입니다. 3년 만에 두산의 정상 탈환을 이끈 주역은 새로운 가을 사나이 오재일이었습니다. 오재일은 1차전과 4차전 결승타로 생애 첫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MVP를 차지했습니다. 강재훈 기자입니다. 9대9로 연장전에 돌입한 10회 초 2사 3루 상황. 3번 타자 오재일이 2루타를 때려 오재원을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결국 한국 시리즈를 마무리 짓는 결승타가 됐습니다. 두산이 대역전극을 펼친 5회 1타점 적시타로 추격에 시동을 건 주인공도 바로 오재일이었습니다. 오재일은 이번 시리즈에서 홈런 1개, 6타점, 타율 3할 3푼 3리로 활약했습니다. 기자단 투표 결과 오재일은 총 69표 가운데 36표를 얻어 26표의 박세혁을 따돌리고 생애 첫 한국 시리즈 MVP를 차지했습니다. 9대9에 타석에 들어섰을 때 여기서 혹시 치면 MVP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좀 집중했던 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오재일은 1차전에서도 끝내기 안타를 때리는 등 새로운 가을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반면 창단 이후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을 노렸던 키움은 기대했던 투수진이 허무하게 무너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은 더 탄탄해질 거라는 기대가 되고요. 예상 밖으로 두산의 4연승으로 끝났지만 2019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경기마다 멋진 명승부를 연출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이 불혹의 나이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서울전에서 극적인 동점골로 K리그 사상 첫 300 공격 포인트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한무림 기자입니다. 최근 아웃수에 걸리며 4경기 연속 침묵한 이동국은 전반에 벤치에서 출격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전북은 전반 19분 설 황현수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전북은 후반에 이동국을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습니다. 큰형님답게 선수들을 하나로 모아 투지를 불어넣은 이동국은 후반 39분 마침내 새 역사를 썼습니다. 운전-혼전 상황에서 동점골을 넣으며 마침내 K리그 개인 통산 300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21번째 시즌 불혹의 나이 달성한 K리그 최초의 대기록. 성실한 자기관리와 꾸준함이 만든 결실입니다. 이동국도 호쾌한 어퍼컷 세리머니로 전인미답의 기록을 자축했습니다. 후반 막판엔 멋진 킥으로 서울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선두 경쟁 중인 전북은 이동국의 골로 비겨 승점 1점을 추가했습니다. 선수들이 많이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록을 한 것 같고요. 남은 경기 지금 정말 중요한 그런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승점을 잘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은 주니오의 멀티골 활약에 힘입어 강원을 물리치고 전북과의 승점을 3점 차로 벌리며 1위를 지켰습니다.
KBS 뉴스 안무림입니다. 남자 프로농구에서 이정현을 앞세운 KCC가 2연승을 달리며 오리온을 리그 최하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오리온이 9점 차로 쫓아온 경기 종료 3분 전 KCC의 이정현이 3점 슛으로 오리온의 막판 추격을 따돌립니다. 이정현은 승부처 3점 슛을 포함해 18득점 도움 6개로 펄펄 날았습니다. 74대 69로 이긴 KCC는 2연승으로 3위에 올라섰고 오리온은 리그 최하위로 처졌습니다. 프로배구에서는 경기장을 찾은 선수 가족들의 응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음껏 기쁨을 표시한 가족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세트스코어 2대1로 앞선 4세트 삼성화재 박철호의 에이스 본능이 살아납니다. 코트에 정확히 꽂힌 동점타. 옛 동료 가빈을 앞에 둔 과감한 스파이크 성공에 홈 경기장이 들썩였고 이어 서브 득점이 나오자 탄성이 터졌습니다. 박철호의 아내는 두 팔을 번쩍 들어 포효했고 아내와 두 딸의 응원에 탄력받은 박철호는 연속 서브 에이스로 사실상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연속 서비스! 야, 정말 이래서 에이스군요. 네. 외국인 선수의 부상 공백에도 박철호가 22득점으로 활약한 삼성화재는 쾌조의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한국생명 이재영의 강 스파이크가 현대건설 이다영의 블로킹에 막힌 순간 관중석 한 여성이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의 맞대결 현장을 찾은 어머니였습니다. 이쪽 저쪽 두리번거리며 특정 팀을 응원할 수 없던 어머니와 달리 경기는 5분 언니 이재영이 맹활약한 흥국생명이 3대0 완승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독일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이재성과 이청용의 한국 선수 더비가 성사됐는데 이재성이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봄과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한 이재성이 전반 9분 골문 앞에서 상대 골키퍼가 쳐낸 공을 침착하게 골로 연결합니다.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이재성, 시즌 7번째 골이네요. 후반 33분에는 부상에서 회복한 보험의 이청용이 투입돼 이재성과 한국 선수 맞대결이 펼쳐졌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의 가을 로망 백두대간 그란폰도가 오늘 열려 2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121km의 중량 구간을 달리며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많이 쌀쌀했죠. 낮에도 서늘한 기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 아침도 기온이 아주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5도로 출발하겠고 대관령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산간 지역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5도 이하에서 출발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세종이 3도, 춘천과 원주 등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한 자릿수로 출발하는 곳이 많겠는데요. 안동이 4도, 전주, 대구 7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시작된 비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중부지방의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밤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